충신교회 원로 목사이자 한국교회 지도자센터 대표인 박종순 목사에게 부활절의 의미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지혜를 들어봤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전 세계 국가를 위한 24시간 특별기도회가 진행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미술작품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영국 리베라 소년합창단의 내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으로 맞는 함께하는 부활절이라 의미가 더 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승리하고 한국교회가 재부흥하기 위한 방법을 원로 목회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를 김효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활절은 예수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사실을 기념하는 날로 기독교 최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기독교도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와 함께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충신교회 원로 목사이자 한국교회 지도자센터 대표인 박종숙 목사는 기독교의 기본인 부활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가 끝나고 자유롭게 모이는 부활절 예배여서 더 의미가 깊고, 중요한 거는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을 확립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또 나도 다시 산다, 그 두 가지를 확신하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박종순 목사는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교회 경영이 힘들어진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부활, 즉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코로나 터널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야 됩니다. 누가 먼저 일어서느냐, 누가 힘을 내느냐, 누가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될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 나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심정으로,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내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면은 재기도 가능하고 일어설 수도 있고. 박종순 목사는 교회의 재부흥을 위해 힘을 합하는 예지, 힘을 모으는 웅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국가가 갑니다. 우리가 국가를 걱정합니다만은 사실은 교회가 걱정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물불이 흩어지고, 힘을 합하는 예지, 힘을 모으는 웅지, 이걸 발휘 안 하면 기독교가 점점 더 약체가 되고 맙니다. 힘의 집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의 핵심 철학이기도 한 바른 신학과 균형 목회를 강조하는 박종순 목사. 성도들에게도 바른 신앙관을 정립해 힘든 시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재부활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고난주간 막바지에 접어들며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선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매일 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참석해 주목되는데요. 김혜인 기자가 뉴사운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너도 나도 손을 높이 들고 몸부림치며 찬양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뉴사운드 교회는 24시간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매일 밤 2시간 동안 열린 기도회엔 매번 200명 넘는 청년들이 참석했고, 24시간 기도회가 시작된 목요일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참석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 다음날 출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목금은 이제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휴가를 쓰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임재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한번 진짜
기절할 때까지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뉴사운드 교회는 지난해부터 고난주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 포그워십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올해는 90분 간격으로 예배하고 200개 국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는 24시간 연속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대별로 예배 인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24시간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 참석자 대다수가 청년들로 학업과 일로 힘들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사실 체력적으로 힘든 건 있긴 하지만 정말 예배 드리고 나서의 그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잃을 수 없고 놓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 거였구나 다시 깨닫는 마음에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깊은 한국교회. 청년들이 시간을 들여 예배당을 찾는 이유로 청관웅 담임 목사는 자발성을 꼽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 모여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부흥의 전조가 아니겠는가. 누구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십시오. 요게 젊은이들의 마음에 닿은 것 같았고요. 첫날은 막 200 몇십여 명이 이렇게 왔고 외부에서 거의 반 이상이 왔었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갈급했다는 얘기죠. 청년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주로 묵상했던 고난주간이 포그워십을 통해 달라졌다고 간증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마련돼 기대된다는 청년들의 고백에서 달라진 예배의 방식을 실감하게 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동 문화계에서도 부활절을 맞아 다양한 작품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1년간 미술 선교를 이어온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 전시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수의 발을 닦으며 눈물 흘리는 마리아의 모습 등 아크릴과 물감으로 표현된 다양한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전시를 주관한 한국미술인 선교회 한미선은 매년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선교회 임원단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상에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미술로서 선포하면서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좀 부활하는 그런 기쁨을 좀 맞이하고 싶은 소망도 있고요. 개막을 기념하며 한미선은 감사 예배와 작가들의 작품 소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표현 방식과 재료는 각기 다르지만 작가들은 모두 부활에 대한 기쁨과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율로 최대한 숲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갖고 이 바탕을 염색을 몇 번 하고 그리고 자연 건조를 시키고 환경이 파괴됐으면 생명도 파괴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진정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또 파괴한 걸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걸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의 수익금 중 일부는 한미선의 올해 선교지인 몽골 밝은 미래 학교 장학생 후원에 사용됩니다. 한미선 임원단은 오는 6월 직접 몽골을 방문해 학생들의 미술 교육과 벽화 봉사 등 선교 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영국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내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문화 행사를 열어 지역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천사들의 목소리 리베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국의 리베라 소년 합창단이 7년 만에 내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6일 저녁 사랑의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공연을 마련한 겁니다. 고난주간에 마련한 이번 공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함께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한 EBM 포럼은 대형교회가 지역사회의 문을 열고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그 비성도라든지 비신앙인들에게 교회를 좀 더 친숙하게 오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 시설과 문화 행사를 통해서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같이 보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 대형 교회,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틴어로 자유를 뜻하는 리베라는 유럽의 천재 지휘자 겸 음악 감독이었던 로버트 프라이즈만이 결성한 합창단입니다. 영국 런던 남부 출신의 평범한 소년들이 모여 만든 순수하고 신비한 목소리로 전 세계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리베라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로는 라틴어로 거룩하시도다라는 뜻의 상투스가 있습니다. 공연을 본 어린이들은 처음 들어보는 신비한 화음에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부모님이랑 친구들이 소개해줘서 오게 됐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너무 신비로운 소리가 나서 또 놀랬고 또 와서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기도 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베라 노래도 좋았고 산투스인가 그 노래도 되게 좋았어요. 원래 항상 TV에서 나와서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들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비 사돈을 교회로 초청해 다정하게 공연을 관람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초청으로 이렇게 오늘 공연에 왔습니다. 정말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노래하는 것 같았고 잠시도 진짜 눈을 뗄 수 없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희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런 주제가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의 찬양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가오는 부활절, 따뜻한 목소리로 지역사회를 품고 부활의 기쁨을 세상과 나누는 교회의 모습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7일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23년 전 국내 최초로 생긴 사이버대학교로 기독교 정신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어윤선 대외협력처장은 튀르키예 성금을 구티비에 전달한 이후로 다시 함께 MOU를 맺게 되어 기쁘다며 MOU를 통해 구티비 사원들에게 장학금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명전 대표이사는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자기 개발 및 취미를 위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자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직원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MOU 특전으로 수강료 50% 할인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 내로 실시하며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관련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SNS를 통한 마약 거래 등 이번 사건 이전부터 반복된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법무부 등 사회부처와 함께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6,860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상품 수지 적자가 5개월째 이어졌고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 역시 2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의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병무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특별 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입영 연기 기간은 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로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빚어졌다가 약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네이버 페이 측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15분쯤부터 네이버 쇼핑 내 결제와 구매 확정, 또 환불 접수와 현장 QR 결제 중 포인트머니 결제 등에서 오류가 발생해 오후 3시 20분에 복구됐습니다. 네이버 페이 측은 포인트 서버 관련 작업 중 설정 오류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미국 기밀 문건이 SNS상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미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공습에 앞서 우크라이나군 증강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문서들이 트위터와 텔레그램에 올라왔다고 미 행정부는 밝혔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문건이 처음 유출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 러시아 친정부 채널을 중심으로 문건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수위가 올해 안에 해제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WHO가 공개한 코로나19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주간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만 4천 명으로 직전 4주간에 비해 30% 감소했습니다. 확진자 규모 역시 직전 4주간에 비해 28% 줄어 약 3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앞으로 5년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현지 시간 6일 세계은행 춘계총회를 앞두고 열린 대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중기 성장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선진국의 90%가 경기 둔화를 겪고 있다며 특히 미국과 유럽의 고금리가 수요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가 미성년자들이 다른 주로 이동해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다호주는 최근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낙태를 돕는 성인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낙태 밀매로 규정하며 미성년자가 아이다호주 내에서는 물론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로 이동해 낙태약이나 수술을 받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후에 황사가 추가 발원하지 않는다면 일요일쯤에는 대기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 낮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6도, 부산 18도, 제주는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가 이단 JMS의 실체,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등 JMS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긴급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주말에 방송되는 대담을 시청하시며 이단의 심각성과 대처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